안녕하십니까. 지산 카센터 지산 전장령입니다. 오늘은 요즘에 핫하게 대세인 하이브리드에 대해서 정비사 입장에서 요것만은 알고 운행을 해라 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전기차라는 게 전 세계적으로 완성된, 안전도도 그렇고 충전 시스템도 그렇고 완성된 차량이 아니에요. 그죠? 아직도 진행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내연기관과 그리고 전기차 사이에 하이브리드라는 시스템을 전 세계 최초로 제가 알기로는 도요타에서 만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 기아 자동차가 그 특허를 피해서 이렇게 서브로 만든, 우리나라에 만든 이 하이브리드라는 게 보편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첫 번째, 내연기관과 다르게 얘네들은 결국 이코노미, 돈이라는 것 때문에 많은 분들이 구입을 하세요. 그죠? 이코노미라는 거는 곧 돈이잖아요. 경제잖아요. 내연기관 아무리 잘 만들고, 예전에 현대가 린번이라는 엔진을 만들었었어요. 이론상은 너무너무 좋은데 실제에서는 그게 안 되는 거야, 만들었을 때는. 그래서 얼마 못 가고 엔진이 X, 생산 중단, 이렇게 됐어요. 자, 하이브리드라는 걸 현대가 제가 알기로는 예전에 아반떼 HD 그리고 포르테, 거기다 천연 액화가스로 해서 LPG 하이브리드가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그게 최초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우리나라에. 그때부터 지금까지 현대 기아 자동차는 많은 데이터를 축적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도 아직까지는 이질감이나 그런 거를 벗어나지를 못해요. 왜? 이론상은 너무너무 좋은데 이 두 가지를, 심장을 두 가지를 갖다 놓으니까 뭔가가 안 되는 거야. 완벽이 안 되는 거야. 완벽이라는 건 결국 100%, 100이라는 걸 퍼센트 따졌을 때 운전자마다 느끼는 감성이나 운전감은 다 조금씩 틀릴 수 있어요. 근데 그걸 심하게 느끼시는 분이 있고, 잘 모르시는, 무던하다고 표현해야 되나? 무딘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현대 기아 자동차가 전기차 시장이 촥 나왔다가 조금 침체가 됐어요, 지금. 물론 중고차도 제가 대기업 경매를 하고 있는데, 대기업 경매 대행을 하다 보면 시장의 성향을 알 수가 있어요. 왜? 중고차 구입을 많이 물어보니까. 근데 많은 분들이 아직까지 전통적인 내연기관을 많이 찾으세요. 기름값? 그래, 어차피 내가 차를 타니까 기름값 좀 내면 되지. 내연기관이 하자가 없어. 내연기관 배터리 가를 일 없어. 고전압 배터리, 하이브리드, 어쨌든 돈은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리고 배터리라는 거는 특성상 나이가 들어가면 효율이 점점 떨어져요. 우리도 핸드폰이 오래되면 리튬이온이잖아요. 배터리가 우리가 굳어간다고 표현을 해요. 저축 능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효율이 나빠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런 단점이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전기 자동차나 하이브리드는 중고차로서 15만, 20만 킬로 돼가는 차들을 구입하는 거는 배터리 효율 면에서 좀 떨어지기 시작하기 때문에 고려를 해봐야 된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중고차 시장에서는 아직까지는 하이브리드나 전기차가 대세는 안 돼요. 시장성은 없어요, 사실. 유즈드카 중고차에서는. 하이브리드를 여러분들이 딱 보시면 가솔린 내연기관에서 봤던 것들이 그대로 있는 것들이 있어요. 전통적으로 이걸 보시면 이 에어클리너 박스 가는 쪽 따라서 가다 보면 이 에어플로 센서가 또 있단 말이에요. 그죠? 여기 캐피코라고 써 있잖아요. 할 거는 똑같이 다 한다. 시간 되면 청소하라고 그랬죠, 예전에. CRC 악재 사갖고 세정해라. 연비 더 좋아진다. 자, 그리고 이
브레이크 이 리저버 탱크를 보면 저 안쪽에 하이드로백이 없고 뭐 희한하게 생긴 것이 있잖아요. 얘네들이 뭉치가 저 보시면 요 막대기요. 따라서 이렇게 보시면 뭉치가 하이드로백처럼 까만 게 없고 뭐가 이상하게 쇳덩어리 같은 게 큰 게 있어요. 네? 그죠? 그래서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는 제가 아예 복사를 해 갖고 왔어요. 여러분들 사진까지 보여드리려고. 산타페 저번에 현대 기아 자동차에서 뭐가 문제가 있어 갖고 이렇게 나왔던 걸 발췌를 해 갖고 온 건데, 통합형 전자식 브레이크라고 돼 있어요. IEB, Integrated Electric Brake. 그래서 이렇게 생겼어요. 상당히 고가품이다. 제동시 전기 모터를 통해 제동 유압을 생성하는 부스터와 주행 중 차량 자세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자동차 안정성 제어 장치들을 통합하는 전자식 제동 장치다. 이렇게 써놨어요. 내연기관 같은 경우는 엔진 배압으로 브레이크 압력을 생성하는데,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는 전자식 브레이크를 사용을 해요. 그래서 가격이 상당히 비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중고차를 구입하시거나 그리고 노후가 됐을 때 상당히 큰 돈이 깨질 수가 있다. 그리고 브레이크를 상당히 오래 쓴다. 패드를 제가 정비를 해보니까 그래요. 캘리퍼가 뭐 틀리냐, 뭐 틀린 건 없어요. 가솔린 뭐 디젤 뭐 LPG 마냥 비슷하게 생겼어요, 캘리퍼는. 그리고 하이브리드는 여러분들 물 청소하시면 절대 안 되는 게, 저전압 DC 컨버터라든가 이런 것들, 저 ECU라든가 전기장치에 관련된 부품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모듈이 이상해질 수 있다. 모듈이 이상해져도 AS는 되겠지만, 여러분들이 물 청소를 해서 얘네들이 맛이 가거나 저 ECU가 맛이 가거나 그랬을 때는 AS가 불가하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실 땐 하이브리드는 부동액이 두 가지다. 여기에 하나 있고 또 운전석 있는데 저전압 DC 컨버터 있는 쪽, 이렇게 이런 식으로 두 가지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를 이게 보시면 뭐가 둥그런 뭉치 같은 게 어마어마하게 큰 게 하나가 있죠. 하이브리드 요게 발전기거든요. 요건 시동 모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외부 벨트 장력이 되게 짱짱해요. 그래서 텐셔너 요 스프링 요거요. 요 스프링 굵기도 어마어마하게 두꺼워 보이죠? 여러분들이 보셔도. 베어링 종류 무리 가지 않게 조심하셔야 되는데, 겉벨트 교환주기 진짜 잘 지켜야 돼요. 이거 베어링 하나도 상당히 가격이 비쌉니다, 얘들. 그리고 벨트 장력이 워낙 세기 때문에 만약에 이 베어링류나 이 풀리류, 그리고 지금 벨트 이렇게 누르면 들어가지도 않아요. 벨트가 말려갖고 엔진 쪽에 큰 문제를 만들 수 있다. 이것 또한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알고 계셔야 돼요. 하이브리드 이 발전기가 시동 모터 발전기 역할을 같이 한다고 그랬죠. 근데 이거 일반 보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50만원 60만원 돈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3년에 6만 킬로 일반 보증이거든요. 이거가 여러분들은 하이브리드 전원장치 모듈 이상, 이런 식으로 하이브리드 시스템 모듈 이상, 물론 이거는 AS 기간이 길어요. 그런데 얘도 그거하고 똑같은 줄 알고 계시는데 그건 오산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까 제가 이 벨트 굉장히 짱짱하고 벨트 이 베어링 풀리류 다 비싸다고 그랬잖아요. 이 베어링이나 풀리류 같은 거, 그리고 저 벨트 시스템 하나하나가 딱 복잡해요. 예전에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데, 제가 하이브리드 저 외부 벨트 갈다가 18 그랬어요. C8 그냥 18 소리가 막 나와요. 땀은 뚝뚝뚝뚝 흐르지. 그래도 지금도 힘들어요. 구조가 복잡하고, 그리고 벨트 가격 비싸고, 벨트만도 고장력이다 보니까, 장력이 땡땡하다 보니까. 여러분들 이거 발전기 보셨잖아요. 금방 이 텐셔너 이 스프링 하나만 봐도 굵기가 장난이 아니잖아요 지금. 그러면 저희가 작업하기가 즐겁겠어요? 그죠?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기술이 없다 그거를 뭐 얘기하는 게 아니라, 기술이 있든 없든 어느 정비사도 힘들어요, 작업하려고 그러면. 그리고 여러분들 이 밈이라는 거, 밈이 이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는
엔진하고 그리고 그 모터 두 가지가 같이 달려 있기 때문에 미미가 잘 찌그러져요. 잘 나가요, 쉽게 얘기해서. 그래서 그거 알고 계십시오. 제가 하이브리드 자동차들을 고치다 보니까 그런 것들도 하나 발견하게 된 건데, 그거조차도 하이브리드는 변종이다. 순수하게 내연기관도 아니고 순수하게 전기차도 아니고 그런 문제점이 있다. 조그만 엔진과 모터를 여기다 다 집어넣어야 되니까 구조가 상당히 복잡해져요. 그래서 정비사들이 작업 난이도는 다 극상이더라. 작업이 즐거운 게 없더라. 저전압 DC 컨버터 같은 경우도 뭐 고장나는 사례가 있냐, 저것까지는 제가 알기로는 AS가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물 청소하지 말라, 절대 하지 말라, 그 얘기가 그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실 때 하이브리드 관리할 게 골 때리는구나. 골 때려요, 진짜. 이 요즘에 준대형 하이브리드 많이 선호하는데, 이게 일반적인 그 6단, 뭐 8단 미션하고 작업도 다르고, 주로 하이브리드 미션 고장 증상은 냉간 시야는 멀쩡한데 열받으면 슬립 및 쿵 하는 충격이 발생하고, 신호 대기하고 출발할 때 RPM만 상승하고 충격 또 발생하고, 운행할 때 저속에서 악셀 밟았다가 다시 밟으면 충격이 발생해요. 하이브리드 미션에는 트랙션 모터라는 게 장착이 되어 있어요. 근데 미션 재생을 해도 이거 가격이 상당하죠. 소나타 DM8 예를 들면은 오토 트랜스 액실 및 토크 컨버터 어셈블리가 530만 2천원이에요. VAT 별도예요. 트랙션 모터 어셈블리, 얘가 뭐냐면 모터하고 감속기예요. 130만 1,300원인가 그래요, 이게 가격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미션 자체가 비싸고 싸고를 떠났을 때 관리 면에서 미션오일 관리를 정말 잘 하셔야 돼요. 미션오일 교환. 그래서 한 번에 기름값 절약했던 거 다 털어 넣을 수도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미션 오일 관리를 잘하라는 얘기가 그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AS가 내가 남아있으니까 AS 가면 되지. 그건 AS 기간인 차들이죠. 근데 AS가 끝난 차량들은 여러분들이 생돈을 날릴 수가 있다. 그것도 작은 돈이 아니라 큰 돈을 날린다. 수입 외제차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는 1000단위로 가요. 그래서 작은 1000단위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것조차도 여러분들 알고 계셔야 되고, 하이브리드 우리나라 차량들 단점이 또 뭐냐면, 이 하이브리드들이 쿨링팬, 고전압 배터리 항상 열을 받으면 안 돼요. 그래서 식혀줘야 되는데, 그 배터리 쿨링팬들이 좀 노이즈, 소리가 나는 차들이 있어서 우리 손님들이 차종에 불문하고 AS로 자주 가셨던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점들이 있다 하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하이브리드가 여러분들이 생각을 할 때, 처음에 서두에 제가 이코노미라는 얘기를 했죠. 돈, 경제, 돈 때문에, 기름값 때문에. 내연기관이 이론이 아무리 좋고 실기가 아무리 좋아도 어차피 얘를 따라가진 못해요, 지금 현재적으로는. 그랬을 때 석화 연료를 썼을 때 아무래도 조금만 쓰자, 그러다 보면 이 엔진룸 안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모터와 엔진 다운사이징을 같이 넣어서 이렇게 넣으려니까 구조가 복잡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고장이 났을 때는 그런 문제들이 있더라. 그건 정비사의 눈으로 바라본 거예요. 저희야 기술료, 정비 기술료를 소비자들이 내면 저희가 이제 그 상담을 하고 뭐 견적서를 내잖아요. 그 다음에 뭐 수리를 하고 출고하면 그만이에요. 하지만은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몇 년 동안 기름값 아꼈던 거 한 방에 이렇게 털어놓는 거를 자주 봤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관리를 하면 되고, 하이브리드의 단점은 겨울철에 아실 수가 있어요. 하이브리드 끌고 다니시는 분들은 냉간 상태에서 날씨가 추우니까 히터가 나오게 하기 위해서 악셀레터를 밟는다든가, 그리고 온도를 이렇게 설정을 하고 올려버리면 엔진이 개입을 해요. 그럴 때 진짜 디젤보다 시끄러워요. 엔진이 1100 RPM 막 이상 올라가갖고
당연히 모터가 개입을 하면 아무 소리 안 나죠. 조용하죠. 근데 엔진이 개입하면 여러분들 생각할 때 내연기관보다 그렇게 조용하진 않다. 이상 아반떼 HD 하이브리드 나온 이후로 지금까지 하이브리드를 고쳐보니까 이러이런 단점이 있더라. 장점은 뭐냐? 연비가 좋다. 그래서 그런 이코노미, 경제, 절약 면에서는 좋다. 그겁니다. 전기차가 인프라가 아직 구축이 안 됐고 완벽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은 현재로서는 여러분들이 1등은 아무래도 내연기관이고 그 사이 시장을 하이브리드가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여러분들 조금 있으면 이제 추석이 가까워져요. 여름은 짧아요. 그리고 가을도 짧아요, 제가 보니까. 그리고 겨울은 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항상 겨울에는 움츠러들잖아요. 그럼 가을엔 뭐가 있죠? 추수를 했으니까 풍년이 들었던 흉년이 들었던 알곡, 추수한 알곡을 걷어들인단 말이에요. 그것처럼 내 인생에 여러분들은 논밭이라는데 농부잖아요. 거기를 어떻게 일궜나, 정말 날씨가 더울 때는 물을 내가 줬나, 밭은 갈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인생에 낙오되지 않고 항상 내가 한 발짝 한 발짝 정진할 수 있는 열정과 희망과 꿈을 갖고 항상 앞서 나가십시오. 압도적으로 이기십시오. 아시겠죠? 여러분들 인생의 찬란한 그날이 바로 오늘이 되시기를 저는 항상 기도하고 또 기원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멤버십 회원가입, 지상카센터 채널에 항상 응원이 되고 힘이 됩니다. 여러분들 항상 건강하시고 좋은 일들이 가족과 사업장에 가득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